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 현재 엑스닷컴이죠. 엑스닷컴에서 비루한 개발자란 닉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어,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그런 생태계를 개발했고요. 현재는 현업에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관심이 많는 SSO, OOS, 뭐 OIDC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접속 권한 주기 이런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1588만 명. 이 숫자는요, 2024년 좀 오래된 얘기인데 9월달 한 달에 이 플랫폼에 방문한 북미 유저의 숫자입니다. 플레이 옥션도 그렇고요. G2G와 플레이 옥션은 뭐냐면 계정을 거래를 해주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뭐 같은 시기에 뭐 한국의 아이템베이는 약 198만 명, 아이템베이는 한 51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왜 계정 거래 플랫폼을 방문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은 Gmail, 구글 계정이죠. 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한이 구글 계정에다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도 구글 계정, 픽셀 히어로즈도 구글 계정, 좀비 웨이브스도 구글 계정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 사용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의 계정만 필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예컨대 밑에 있는 좀비 웨이브스라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자면 하나의 계정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계정을 하나 더 만든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는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글 계정 하나에 좀비 웨이브스는 딱 하나, 1대1 매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니즈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들이 구글 계정을 종종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정 거래를 하느냐? 이 계정 거래라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 간의 소프트웨어 거래예요. 이 소프트웨어 거래라는 것이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9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즐겼고 게임을 많이 즐겼는데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이 물리적 제어를 통해 유통하던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용산 같은 데 가서 뭐 CD, DVD, 디스켓 사 와서 설치했으면 되게 간단했어요. 물론 살 때는 불편했습니다만 다 쓰고 나서는 그대로 이 물리적 재화를 돈을 받고 팔곤 했죠. 되게 명쾌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의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도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여전히 90년대 초반처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재화에서 거래했던 것이 정보 재화로 바뀐 게 어, 하나 이제 바뀐 어떤 패러다임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불변한 게 뭐냐. 시대가 바뀌고 유통시장이 바뀌었지만 불변의 원칙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사용 권한에 대한 사용자의 재산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거래에 대한 실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 제한은 간단했어요. 정보 제한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거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정에 대한 생성의 원천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기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서 원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통해서 재접속을 하여 패스워드를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사 사고도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이제 목격이 됐을 때 소프트웨어 밴드에서 계정을 밴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계정 거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편법적인 대응 방안을 많이 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결국은 등장하게 됐는데요. 몇 년 전이죠. 183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 심삼당 채널을 판매했던 뉴스를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때는 계정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불법적인 것 같다고 느낀 시대도 있었지만 이러한 계정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니즈를 여전히 우리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 1.0의 시대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오프라인의 시대였죠. 물리적 제어를 우리가 사고 팔았기 때문에 거래 권한, 소유 권한, 그리고 실행도 명확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웹 2.0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물리적 유통시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시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미암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행의 권한과 설치의 권한이 계정이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판매 권한에 대한 것이 좀 모호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나 한계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원천적인 니즈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는 실행되는 것이고 그 거래 실행되는 그 니즈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상의 플랫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무려 30년에 가까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인터넷 시대에서 10개월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변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은 여전히 레거시한 것이 바뀌지 않아요. 웹 3.0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 따른 사용자들에 대한 소유 권한과 거래 권한, 거래 실행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의 니즈에 따라서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한계성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알츠코덱스닷컴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계정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죠. 자, 저는 이 계정 관리 플랫폼을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 144000 요거를 잠시 기억해 주시고요. 요걸로 우리가 로그인 했습니다. 네, 로그인한 결과고요. 어, 재밌는 건 어카운트를 직접 관리가 가능해요. 이거 지메일이거든요. 지메일로 가입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앱을 들어가게 되면 앱은 마치 플레이스토어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알츠코덱스닷컴에 들어와 있는 각종의 앱들인데 타운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앱을 접속을 하기 전에 어카운트를 잠시 보게 되면 자, 타운에 저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깨워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진영 열사라는 거를 깨워서 네, 깨웠습니다. 그래서 앱을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GIS 형태로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크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구글로 로그인합니다. 구글. 아까 기억해 달라고 했던 144,000이라는 지메일 계정입니다. 네. 민주주의형 열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카운트 보면, 예, 민주주의형 열사가 있죠. 그런데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운이라는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적 계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구글 계정으로는 계정 하나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 개의 1:1 매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정을 만들려면 반드시 지메일 하나 더 필요해요. 아니면 이걸 해지를 하든지 가입 절차를 취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일단 요거를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했고요. 제 그 플랫폼에서 이 계정을 슬립 모드로 놨던 겁니다. 재우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어떤 계정을 깨워볼까요? 타운에 가서 민주진영 월사가 아니라 엠마라는 계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운에는 총 6개의 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엠마라는 계정을 깨웁니다. 자,
네, 엠마가 깨어났네요. 자, 로그인 하게 되면 아까는 민주 진영 열사였단 말이죠. 구글로 로그인합니다. 똑같은 제 구글 계정이에요. 14만 4천. 네, 로그인 중이고 엠마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 계정의 레이어 중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밴드들이 받는 유저 유니크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형태는 뭐 구글도 다르고 카카오, 네이버 각각 운영하는 SSO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저는 그것을 레이어를 쪼개고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오픈한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의 어카운트에 하나의 앱에 대한 멀티플 어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밴드 소프트웨어 밴드와 빅테크 간의 백엔드에서 프라이빗하게 동작하던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줌으로써 말미암아 소유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팔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트랜스퍼 센터 가게 되면 이렇게 판매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든 것은 뭐냐면 사실은 계정이란 것은 이 시대에는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회적 아이덴티티도 될 수 있고요. 친구 간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결국 온라인 속에서는 나에 대한 어떤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6빌리언이 아니고 지금 한 8빌리언 되겠네요.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게 지금 계정이고요. 사실상 계정은 이미 지구상의 인구수의 2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계정을 통해서 뭐 특히나 소셜 네트워크가 그럴 것 같은데 다양한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만들고 축적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은 이유를 모른 채 밴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그 소프트웨어 밴드상의 약관상 뭐 위반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대의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에 대한 디지털 자아를 삭제시키고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세계의 사용 집행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계정에 대한 가치는 어떤 사용자, 즉 인간의 디지털적인 인격에 가깝다고 판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 또한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츠코덱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정이라는 어떤 소유 권한과 어떤 그 유통의 방법에 따른 어떤 기술의 한계성이 있지만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이 한계를 더 넓힘으로써 말미암아 어떤 디지털의 자아, 디지털의 인격의 시대에 좀 더 사용자 측면의 니즈를 부합시키고 따라감으로써 더욱더 풍족한 어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뭐 별 볼 일 없고 부족합니다만 꾸준하게 앱을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제가 뭐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계정생애 주기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 분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네, 뭐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소통을 바라고 있고요. 엑스타컴의 비루한 개발자로 검색하시면은 있기 때문에 많은 DM을 좀 부탁드리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을 좀 지루했을 텐데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시간 날 때 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는지 되게 원천적인 그 시작은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제가 예, 고백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여기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 블록체인 베이스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하드포크한 이더리움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내용도 소개를 좀 드리고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센트럴라이즈
SSO, OIDC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